안녕하세요. 퀴니엘리의 수상한 책방이에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호미오의 책인데 되게 유명한 책이죠. 자, 이 책이 저는 집에 계속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그냥 대충 읽고 실천을 안 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지금 물건들을 버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이 버림의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자, 프롤로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물건은 필요 없다.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행복의 모범 다방하는 정반대다. 사실 요즘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최대한 모아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뭐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레 얼마를 가졌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어. 그래,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지. 마치 물건처럼 말이야.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행복도 살 수 있겠지. 그러니 돈을 벌자. 나만 손해보기는 싫어. 10년 동안 줄곧 도쿄의 나카메구로에서 살았다. 굳이 이 동네를 고집한 별다른 이유는 없다. 단지 누가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나카메구로에 살아요 라고 대답하며 뿌듯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다 최근에 시나가와구 후도마에로 이사했다. 집세는 월 6만 7천 엔으로 전에 살던 나카메구로의 집보다 2만 엔이나 싸다.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은 이사하느라 거의 바닥이 나버렸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다 할 재산도 없는 나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했던 예전의 나라면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했을 창피한 이력이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10년 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출판 일을 하고 싶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닌 가치관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초심은 일을 시작한 후에 조금씩 빛이 발해갔다. 사양길에 들어선 출판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잘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을 내고 싶어도 애초에 책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런 상황을 겪으며 나는 서서히 어른이 되어갔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은 어느덧 식어버렸고 마침내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 나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라는 가치관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런데 물건을 많이 버리고 나자 내 안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하는 미니멀리스트, 즉 최소주의자의 삶은 단순히 방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다든가 청소하기 편하다는 표면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본질의 그 가치가 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것. 누구나 추구에 맞지 않는 행복을 되짚어보는 일이다. 나는 쓰레기였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일하며 육아와 스포츠 취미 활동에 힘쓴다. 남의 눈에는 이런 삶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고독하며 불행을 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 결과다. 나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면서 그것이 나의 가치이자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이 책 앞부분에 실린 방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는 물건을 무척 좋아하고 잘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서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한 기분에 빠지곤 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해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고 출판일 역시 그렇게 갈망해서 선택한 직업임에도 후회하기 시작했다. 걸핏하면 술에 의지했다.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체념하면서 그저 모든 것에 익숙해져 갔다. 가끔씩은 지저분한 방을 탈출하기도 했다. 주말에 여자친구가 오면 부랴부랴 방을 치우고 보이는 부분만 청소하면 나름대로 봐줄만 했다. 감각 있고 세련된 소품들을 잘 배치해놓고 간접 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곤 했다. 하지만 평소에는 늘 책이 여기저기에 쌓여 있었다. 책장에 다 들어가지 않아 널려있는 책들. 언젠가 읽어야겠다고 생각만 하면서 대충 넘겨보기만 한 게 대부분이었다. 누군가 벽장을 열어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마음에 들어서 있던 옷들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입어볼까 싶어 몸에 대보기도 하지만 역시 입고 나갈 용기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몇 번 입지도 않은 데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옷들이니 언젠간
햇볕 좋은 날 세탁해서 다림질을 싹 하면 멋지게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벽장에 집어넣고 냈다. 중간에 때려치운 취미용품들도 늘 바닥에 굴러다녔다. 먼지를 뒤집어 쓴 초보자용 기타 앰프, 시간이 나면 시작해보려고 사둔 영어회화 교재등이 방바닥에 그냥 놓여 있었다. 멋진 앤틱 카메라는 필름을 끼워본 적도 없다. 처음엔 잔뜩 의욕에 넘쳐 마구 사들였지만 한 가지를 꾸준히 계속한 적이 없다. 집에서는 주로 녹화해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다 보고는 스마트폰으로 퍼즐 게임을 할까,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올까 고민하는 게 전부였다. 이렇게 물건이 많았는데도 늘 남과 비교하기만 했다. 한 대학 친구가 도쿄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현관부터 눈부시게 화려하고 거실에는 북유럽풍 가구와 식기가 진열되어 있었다. 친구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나는 째째하게도 집세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곤 했다. 친구는 대기업에 입사해 많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기도 있었다. 딱 봐도 나는 부티나는 옷을 입은 아기의 재롱을 보며 생각했다. 대학 다닐 때는 나와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대체 이 친구와 나의 삶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달라진 것일까? 친구의 아파트 앞에서 흰색 페라리 오픈카가 여발하는 듯이 교차로를 달려 사려져 갔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두 채쯤 살 수 있는 가격이겠지? 친구에게 5,000엔을 주고 산 자전거의 페달을 힘껏 밟으며 저 멀리 사라져가는 페라리를 바라봤다. 가끔은 한 방에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복권에 샀던 적도 있었다. 지금의 내 수입으로는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차이기도 했다. 이 모든 열등감과 질투를 교묘히 숨기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나는 쓰레기였다. 물건을 버리고 불행도 함께 버리다. 누군가가 내게 말했다. 물건을 버렸을 뿐이면서 분명 나는 물건을 버렸을 뿐이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줄인 후 나는 매일 행복을 느낀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예전에 나처럼 비참했던 사람,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물건에서 벗어나 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처음부터 물건에 대한 집착이 없거나 넘쳐나는 물건의 카오스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하는 천재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이 더욱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 늘어난 물건들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본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손에 넣은 물건으로는 아주 잠깐 동안만 행복할 뿐이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정말로 아는 것이 없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이다. 이 말도 과장되게 들릴까?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소유할수록 잃어버리는 것들. 세상에 태어나면서 손에 뭔가를 쥐고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나 미니멀리스트였다. 그러나 자라면서 필요한 것 이상의 물건을 꽉 움켜쥘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의 자유를 빼앗긴다. 나 자신의 가치는 갖고 있는 물건의 합계가 아니다. 물건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주 잠깐 동안일 뿐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은 에너지와 시간은 물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런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미니멀리스트다. 소유한 물건을 줄인 미니멀리스트가 날마다 느끼는 상쾌함은 설령 지금 물건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라도 상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건을 줄였을 때 느끼는 홀가분한 기분은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을 테니 말이다. 여행을 예로 들어보자. 여행을 떠나기 전 출발 시각이 다가올 때까지도 짐을 꾸리느라 여념이 없다. 가지고 갈 물건의 목록을 몇 차례나 확인했는데도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제 출발할 시각입니다. 왠지 찜찜하지만 서둘러 짐 싸기를 끝내고 현관문을 나서 여행 가방을 끌기 시작한다. 그렇게 집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순간의 해방감이란 이 트렁크 하나만 있으면 당분간 살아갈 수 있다. 혹시 집에 뭔가를 두고 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현지에서 구하면 된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방에 누워 뒹굴 때의 기분은 말할 것도 없다. 대개 여행지 숙소에 놓여있는 물건이 별로 없고 깨끗하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홀가분하게 빈손으로 산책이라도 나가면 세상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당장 해야 할 일도 없고 오롯이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반대 상황도 우리는 이미 겪어봤다. 여행에서 돌아온 공항 안이다. 처음 출발할 때 트렁크에 차곡차곡 정리돼 있던 짐은 마구 흐트러져 있다. 추억을 남기려고 각지에서 산 기념품은 트렁크에 다 들어가지 않아 쇼핑백에 대충 집어넣고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다. 여행지에서 생긴 입장권이며 영수증은 나중에 정리하려고 일단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수화물 검사대 앞. 가장 중요한 비행기 티켓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디에 두었더라? 여긴가 저긴가. 당황스러운 나머지 얼굴은 빨개지고 미간이 철로 찌푸려진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다. 다른 물건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물건이나 일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갖고 싶은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갖게 된 물건을 보관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곤 한다. 그리하여 도구여야 할 물건은 어느새 주인이 돼버린다. 영화 파이트 클럽의 타일러 더든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결국 내가 가진 물건에 소유당하고 말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을 저는 항상 보이는 데 두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나에게 설레임을 주지 않는 그런 물건들은 다 하나씩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버리고 나면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는 정말 물건을 비움으로써 내가 비워지는 느낌을 든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 사사키 호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